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리버 가습기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 가습기는 이제 다른 모델링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곡선적인 형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디자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처음에는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요거도 뭐 물병이나 그런 모델링과 같이 먼저 외곽 라인을 정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서 이 모델링과 이 모델링으로 쪼갤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퓨어 레퍼런스 놔주시고 바로 크리에이트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번에 여기가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단면을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면에다 스케치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방송을 할 때마다 뭔가 렉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방송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치수는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중간선 그려주시면 얘가 완성이 돼요. 얘는 리볼브로 여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 윗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윗부분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주는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로프트를 이용하면 둘 다 연결이 되겠죠. 자, 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30 너무 큰 것 같네요. 2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지금 얘의 길이는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얘 각도와 위치를 정해주시면 구속이 됩니다. 위치는 요 높이와 이 거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위치는 각도를 정해주시면 구속이 되겠죠. 각도를 정해주려면 먼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더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 보조선 생기는 것보다 이게 더 간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각도는 90도의 절반인 45도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산수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다 정해져서 이렇게 구석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죠. 스케치를 보시면 여기도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라인을 생성해 줄 거예요. 이 라인은 스플라인으로 할 건데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컨트롤 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끝점만 이 점에 완벽하게 접점이 되고 나머지는 이 직선을 약간씩 직선 방향으로 이 점 방향으로 약간씩 당겨지면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두 수평 수직 구속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고 여기에 치수를 넣으면 고정이 됩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죠? 조금 그렇지만 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더 이상하네요.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로프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자꾸 보조선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비활성 해주시면 나중에 나오는 선들은 모두 일반 선으로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꺼주시면 되고요. 저는 얘와 얘는 수평 수직을 넣어줄 거예요.
특히 이 커브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라인과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은 수직을 넣어주시면 바로 탄젠트가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수직을 넣어주시는 게 부드러운 면을 만들기에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이 위아래와 치수를 모두 적어주시면 얘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겠죠. 오, 대박이다, 대박. 자, 일단 형상을 먼저 만들어보고 수정을 하던가 할게요. 여기는 리볼브를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되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오퍼레이션을 뉴바디로, 뉴 컴포넌트가 없네요. 뉴바디로 해주시고, 바로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컨스트럭트 플레인 앳 앵글, 여기를 눌러주시고, 플레인 앳 앵글을 직선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평면이 생성이 되죠. 스케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잘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좀 옮겨줄게요. 저희는 이거를 만들 건데, 원형이죠? 이 원형의 지름은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가져와 줄 거예요. 이 점들을 가져오려면 프로젝트를 눌러줘야겠죠? 프로젝트로 위아래 선택해 주시고, 서클, 그리고 2포인트,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느려. 서클 한번 누르면 여기 이렇게 옵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뭐 막 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툴에 익숙해져서 좀 잘할 수 있게 된 거지, 뭐 막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프트를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요.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얘랑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레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부드럽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프로파일 1이라고 되어 있죠, 면이.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커넥티드 탄젠트로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 다음엔 여기를 맞춰줘야겠죠. 여기를 가이드 레일을 들어가서 레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상하게 되죠.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인 셀렉션을 꺼주시고 하나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을 조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뉴 컴포넌트도 있네요. 뉴 컴포넌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컴포넌트가 바로 하나 생깁니다. 이 컴포넌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는 보라색 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컴포넌트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기능이 생기느냐, 여기서 어셈블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랑 여기 있는 철이랑 이 플라스틱은 다른 재질이고 다른 파트들인데, 뭐 본드로 붙이거나 아니면 조립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돌려서 넣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를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퓨전에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이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 구조를 분석하고 조립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컴포넌트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얘를 폴더 형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도 컴포넌트예요. 이 파일 자체도 하나의 컴포넌트고, 이 안에 이렇게가 기본 형태로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안에 또 컴포넌트가 있고, 그러면 오리진과 바디가 있죠.
이 안에 스케치, 뭐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즉 평면이나 축이나 점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파일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폴더가 되는 거고, 얘는 큰 폴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 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색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아래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 컬러 스와치라고, 이걸 클릭해 주시면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 분홍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어난 행동들은 모두 이 타임라인에서 분홍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케치에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 Show Dimension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구속 조건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취소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구속 조건에 여기 수평을 없애줘야 하니까 아예 스케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고, 얘랑 어이구, 이렇게 구속 조건을 넣어주고 이제 풀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를 수평을 한번 주면 뭔가 이런 식으로 주면은 될 것 같네요. 37. 이렇게 구속 조건을 딱 맞춰서 치수를 입력해주는 게 처음에는 어디를 줘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주다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름을 바꿔주시고 옆면, 여기는 윗면 1, 이렇게 스케치를 넣어줄게요. 스케치 눈을 지워주고 여기도 윗면 1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키샷 같은데 가져가면 이런 부분이 한글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키샷으로 가져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줄게요. 윗면, 뭔가 형태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드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여긴 좀 심한 것 같네요. 5, 25, 이 정도까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추 괜찮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쉬운 부분인 몸통을 먼저 해줄게요. 사실 뭐 둘 다 쉽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기본적인 외곽 라인을 만들고 여기 컴포넌트로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해주는 과정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타임라인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Shift로 끝까지 누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을 해줘요. 그러면 그룹이 됩니다. 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얘 이름은 기본 외곽 형태라고 두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마우스 가져다 대면 기본 외곽 형태라고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 기본 외곽 형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행동들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몸통을 바꿀 거기 때문에 몸통을 이걸 눌러서 액티브를 해줄 거예요. 재질이 철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투명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재질을 바꿔놔서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이드를 해줄게요. 자, 여기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띠가 있네요. 위에 띠가 하나 있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라운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먼저 쉘을 줄게요.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쉘을 주기 전에 라운딩을 먼저 넣어줄게요. 필렛 누르고 한 1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15로 하고 쉘을 2mm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얘를 보시면 구조가 이 분홍색 플라스틱 안에 요 반투명색 플라스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홍색만 뚫려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걸 만들어 줄 건데 이걸 만들어 주려면 먼저 몸통을 복사를 해줄 거예요. 복사해 주기 전에 쉘을 주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몸통을 누르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생겼죠? 쉘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쉘이 한 군데만 적용이 돼요. 그게 뭘까요? 얘죠? 얘가 바깥쪽 이 분홍색 플라스틱이 될 거니까 이름을 변경해 줍시다. 바깥 몸통. 얘는 그럼 안쪽 반투명 몸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잠깐 여기서 단면도를 볼게요. 섹션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라이트에서 보는 게 나중에 나중을 고려했을 때 더 편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이 원의 크기가 바깥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쪽 몸통만큼을 없애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콤바인을 쓰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안쪽 컷, 킵 툴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바깥쪽을 지워주시면 안쪽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띠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띠를 전체 형상을 보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윗부분은 이 뚜껑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아랫부분에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윗면 다시 지워주시고 익스트루드 1을 눌러서 이 두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내릴게요. 2mm 정도만 내릴게요. 바깥쪽을 지워주시고 하이드를 해주시고 조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띠만큼이 생기죠? OK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바깥쪽 부분에 겹치죠? 바깥쪽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쪽 몸통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킵 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주 쉽죠? 이제 이 윗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윗부분은 아마 자, 아이리버를 보면은 얘가 페트병처럼 아예 그렇게 계속 돌려서 넣는 방식이 아니라 한 반바퀴 정도 넣으면은 잠기는 방식일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런 방식을 설계를 할 때는 제가 예전에 뭐 설계를 해서 모를 때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안쪽 페트병이고, 요게 페트병 뚜껑이면 요 단차를 거의 안 주고 여기에 레일을 주고 이 레일을 그대로 깎아냈어요. 이렇게 오프셋을 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 조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조립이 안 되고요. 실제로 조립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페트병이 있고 이렇게 뚜껑이 있죠. 여기에 대한 공차는 거의 안 주셔도 되고,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공차는 조금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레일을 만들고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도 레일을 만들어요.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서 넣는 방식으로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윗면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무 가에다가 하면은 공차가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쪽에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서클 만들어 주시고, 얘를 아까가 80이었죠? 전체 원이. 그러면은 한 65 정도? 6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인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잘 나눠져서 조인이 되었죠. 근데 가끔씩 이 바깥쪽 몸통도 같이 조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익스트루드에서 조인을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하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이드가 된 부분은 조인이나 컷, 인터섹트 같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쉘로 이 윗부분을 없애줄게요. 2mm를 없애주고, 그러면 다시 여기를 켜서 보시면 이렇게 물병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윗면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정도 주시면 어느 정도의 공차는 확보가 되겠죠. 다시 숨겨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구별이 좀 어려우니까 재질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에서 어피어런스 혹은 A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서 얘가 지금 반투명색이지만 저희는 편의상 그냥 투명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투명한 글래스 재질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 아주 간단하죠? 스케치 만들어 주시고 분홍색 플라스틱 부분만 이만큼 빼주시면 돼요.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슬롯으로 들어가서 오버올 슬롯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 부분을 수직으로 딱 고정을 시키고, 이 높이로 고정을 시키고, 여기 고정을 시키고, 얘 길이로 고정을 시키면은 끝납니다. 자, 먼저 이제 위치로 고정을 시킬게요. 위치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점 두 개를 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조선을 그어주셔서 여기에 뭐 수평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곧 얘의 높이가 되겠죠. 저는 20 정도로 둘게요. 얘의 길이는 70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얘는 7 정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피니시 해주시고, 이렇게 뚫어주시면 끝나는데, 이렇게 뚫으시면 이 안에도 같이 뚫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컷에서 얘를 제외하고 싶을 때는, 이 안쪽 부분을 제외하고 싶을 때는 이 안쪽 몸통을 하이드 시켜주면 됩니다. 혹은 켜주시고, 여기에 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벌써 끝났죠? 이제 남은 거는 고무 패킹이랑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넣어주시면 다 됩니다. 자, 먼저 패킹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킹은 크리에이트 스케치, 그리고 이 평면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얘를 직접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이 되죠. 정확히 원형이기 때문에 이 원형을 그대로 가져갈 건데, 저는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 크기를 그대로 좀 줄이고 싶은 때 쓴 용도 명령어가 바로 오프셋입니다. 마이너스, 저는 한 3 정도 줄게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뚫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딱 얘 정도로만 뚫고 싶어요. 그런 때는 아까 단면도 그 뷰로 들어가서 라이트, 아까 두께가 2mm였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바로 2mm를 치셔도 되지만, 이렇게 단면으로 보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바깥 몸통, 지금 새로 생긴 몸통 컷을 이용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색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페인트로 들어가서 조금 어두운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부분도 표현이 되었죠? 근데 여기는 좀 나와있는 것 같은데 얘는 너무 똑같아 보여서 얘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다시 익스트루드로 들어가서 이 원 사이드를 투 사이드로 바꿔줍니다. 지금 마이너스 2mm가 되었잖아요. 2mm가 있잖아요. 얘를 다시 2mm로 바꿔주셔도 되지만, 얘를 2mm로 바꿔주시고 얘를 2mm로 넣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얘는 그대로 두시고 얘를 마이너스 0.5로 두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 오퍼레이션은, 이 행동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은 몸통은 끝났습니다. 몸통은 끝났고, 지금 전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보이시죠? 얘는 다른 컴포넌트로 들어가면은 보이지가 않게 돼요. 지금은 가장 상위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전부 다 보이게 되지만, 만약에 윗면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예요. 왜냐면 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컴포넌트죠.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얘를 들어가면 보이게 되죠. 얘는 이렇게 컬러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나와있고 크게 구별되거나 많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서 그룹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둘게요. 왜냐면 이 색깔만으로도 몸통에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윗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면을 액티브 해주시고, 윗면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기둥이랑 지금 이 안쪽도 하고 싶은데 이 안쪽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건너 뛸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과, 아까 여기 USB도 있던 것 같으네. 여기 USB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튼,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가는 부분, 여기 막대기, 이 금속 원형 부분, 가습기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 USB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원형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부분, 여기를 스케치를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이렇게 원면이 나왔죠? 얘를 오프셋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은 한
9.5로 할게요. 얘를 피니시 해주시고 익스트루드로 쭉 내려줄게요. 지금 둘 다 잡혔죠? 얘 클릭 해제를 해주시고 뭐야, 다시 다 삭제를 해주시고 얘만 한 10 정도, 1cm 정도 들어가게 해줄게요. 유바디 오케이. 그러면 섹션 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겹쳤죠?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쉘을 이용해서 이 구멍부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곡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쉘을 하지 말고 먼저 곡선부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를 딜리트를 누르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 면을 삭제한다는 뜻인데 솔리드에서는 면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면을 부술 수가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에러가 뜨게 됩니다. 반면 서피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 면이 부서져요. 지금 보면 완벽한 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어딘가 하나 오픈이 된 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도 다 주황색이죠? 이거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긴 합니다. 더 넣을 색이 없었나봐요. 같은 색으로 됐네요. 윗면은 잠깐 안 보이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곡면을 만들 거예요. 이 곡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꺼주시고, 면에서는 서피스 모드에서는 크리에이트에서 다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여기에 패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면을 합쳐주는 기능이거든요. 면을 보자기를 하나 깔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 상태로 만들면 우리가 딜리트 했던 면이랑 똑같은 면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는 안으로 조금 들어간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십자가 혹은 X자로 만들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스케치를 만들려면 평면이나 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원형이기 때문에 평면이나 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축을 만들어주고 그 축을 기준으로 평면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스케치, 가이드라인 그걸 따라서 패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퓨전은 아니고 라이노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도 많이 강조를 하신 부분 중 하나예요. 영도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축의 이 플레인의 앵글은 모서리나 설이나 아니면 축에 대해서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을 만들어 줄 건데 축은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는 점들이고요. 축은 축 중에서 이거는 이제 원의 중심에 축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OK를 눌러주면 축이 이 원의 중심으로 설정이 됩니다. 플레인의 앵글을 눌러주시고 축, 0도,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명령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위에 거는 방금 했던 거를 반복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90도로 넣을게요. 그러면 십자가 만들어졌죠? 스케치를 바로 들어줍니다.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인터섹트 그래가지고 바디 OK를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면이 저희가 아까 삭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건데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핏 포인트 스플라인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이 이 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점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펜툴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 물론 얘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값으로 정해지지가 않고 특수한 일정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구속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뭐 디멘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스플라인 이렇게 중간에 하나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딱 중앙에 맞추냐? 뭐 아주 간단하죠. 라인, 보조선 켜주시고, 보조선은 참고로 X를 누르면 됩니다. X 눌러주시고, 중앙에 삼각형 표시가 뜨면은 미드 포인트란 뜻이에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여기에 이 사각형이 나오죠. 이게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직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얘로 가져주시면 컨스트럭션 꺼줄게요. 잠깐. 자, 그러면 수직이 아직 적용이 안 됐죠? 수직 적용을 해줄게요. 수직 적용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만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높이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높이를 그냥 적당히 드래그를 해서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곳에 디멘션을 넣어줍니다. 7.48이니까 7.5를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구속이 완벽하게 되죠. 피니쉬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인터섹트에서 가져오시되, 얘가 아닌데, 얘를 가져오시되 OK를 누르시고, 저희는 얘랑 정확하게 교차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면이 가이드라인이 두 개가 생겨버려서 면을 어디에다가 넣을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넣기 전에 쟤를 인터섹트를 이용해서 가져와 줄게요. OK를 누르면 중앙에 보라색 선이 생겼죠. 핏포인트 스플라인으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구속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피니쉬를 해주시고, 얘를 다시 켜줍니다. 비행스 평가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패치를 누르시고 원을 클릭.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저희가 아까 만든 원이랑 똑같은 면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레이를 눌러주시고 얘네 둘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이죠? 왜냐면 재질이 너무 매트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서 조사도구, 여기 조사죠? 여기서 집을 하나 아니면 컬티베이처 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브라는 흔히 아는 공면을 보는 도구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랑 다르죠? 이게 공면이 됐다는 뜻인데,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컬티베이처 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면이 됐다는 것을 얘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공면이 됐다는 건 알았으니까 스티치를 눌러서 이렇게 합쳐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곡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아까 하려고 했던 쉘을 넣어줄게요. 얘도 재질을 바꿔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다 메탈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메탈에 요 스틸에 세틴으로 들어가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ABS 화이트를 기본 재질로 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재질은 어차피 바꿔주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는 거예요. 왜 이래? 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플라스틱만 제대로 컴포넌트에서 바뀔 때 그런 행동들이 적용이 되지 않네요. 되게 나쁜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바꿀게요. 이거 별로 안 좋네요. 생각보다. 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컨스트럭션의 엑시스라고 나와 있어요. 얘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되고, 얘도 이름 바꿔줄게요. 얘는 윗면 가습기. 저 명칭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버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버튼은 프론트 뷰에서 플레인에 스케치를 만들어 주시고, 얘도 슬롯 형식이죠. 슬롯으로 이렇게 만들고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하나 만들어서. 되게 쉽죠? 근데 얘는 곡선에 들어간 게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도 먼저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중심을 먼저 잡아주기 위해서 수직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호리젠털 눌러주셔서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치수랑 얘 높이 10mm로 할게요. 여기 크기를 정해주시면 끝납니다. 3mm에 한 10으로 하면 너무 작죠? 15로 해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피니쉬 눌러주시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쭉 해줘 볼게요. 좀 이상하죠? 곡선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네요. 이런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콤바인으로 얘를 인터섹트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모디파이에서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이용해서 얘를 면을 바꿔주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될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나온 기능이 있어요. 새로 나온 기능이 뭐냐면 어딨지? 엠보스라는 기능인데,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 주시고, 면 안 되네요. 얘는 잊어버려 주시고요. 그러면은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리플레이스 페이스라는 기능을 켜주시고, 자, 여기서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다 살아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정해 줄게요. 오프셋 플레인을 해주시고, 이거는 시작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시작 위치를 조정해 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조정해 보면 여기 수치가 나오죠. 41에서 이 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얘를 41로 놔주시고,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뉴바디를 눌러주시고, 이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모디파이, 리플레이스 페이스 얘 선택해 주시고, 얘 선택을 해줄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왔죠? 섹션 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뭔가 얘가 너무 큰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 콤바인으로 이 부분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팔게 되죠. 근데 얘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나와 있게 할 건데 얘는 곡선이라서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오프셋 페이스입니다. 오프셋 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0.5cm 나오게 0.5mm 나오게 해줄게요. 좀 각져 있으니까 필렛도 0.5 좀 많은 아니겠다. 괜찮은 것 같네요. 0.5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단면부로 들어가셔서 하는 김에 USB까지 만들어 볼게요. 요즘엔 USB를 그 저장 장치라고 불러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좀 애매해졌어요. USB 잭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 충전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아마 얘가 USB 5핀으로 돼 있을 건데 5핀으로 돼 있죠. 저희는 트렌드에 맞춰서 C타입으로 해볼게요. C타입은 슬롯 형식으로 되어 있죠. 슬롯 가져와 주시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근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직선 만져주시고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먼저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수평 도구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편합니다. D키를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잘 안 잡히면 P를 눌러서 그냥 아예 가져와 주시면 편해요.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는 한 7mm 위로 띄우겠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구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다시 오벌 슬롯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T를 눌러서 트림으로 여기 지워주시고 미드 포인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위치와 7mm 얘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정확한 크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오프셋 여기서 한번 보시고 마이너스 40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는 2mm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해줄게요. 2mm 정도면 안 될 것 같네요. 4mm 정도 해주시고 유바디로 넣어주시고 모디파이로 리플레이스 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콤바인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가 아니죠. 얘는 쉘로 지금 바디가 다 잡혔네요. 페이스만 잡아주시고 0. 아마 0. 몇이었던 것 같은데 0.2로 주고 좀 더 넓힐게요. 1.5로 놔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안에 스케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스케치가 지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 안쪽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구석 걸어주시고 한 6mm, 그 다음에 0.5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스케치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는 여기서 딱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스타트를 프롬 오브젝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2m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같이 조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잠깐 숨겨두도록 할게요. OK 눌러주시고 다시 해주면 되나. 그 다음에 스틸 넣어주시고 얘는 재질이 같아서 여기에 있는 재질들이 같아서 상관은 없지만 구별해주기 위해서 넣겠습니다. 클로즈 눌러주시고 그러면 외관은 끝났네요. 쉽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스케치를 하나 윗면 액티브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프로젝트로 전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바디를 잠깐 숨겨 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부분만큼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네도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리볼브 어차피 돌릴 거기 때문에 박스로 이 반쪽만 가져와 줄게요. 여기서 얼만큼 필요하냐? 얘는 저는 한 3m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윗면의 거리는 0.5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너무 크죠, 여기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 사이즈를 바꿔줄 거예요. 몸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를 눌러보면 얘에 어떤 명령어가 쓰여서 만들어졌는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쓰인 스케치는 바로 앞에 스케치인 얘가 되겠죠? 얘를 뭐야 잘못 선택했네요. 아까 그게 뭐였죠? 눌러보면 나오죠? 얘네요. 65로 했는데 한 60으로 놔볼게요. 그러면은 다 적용이 그대로 되죠? 60으로 다시 윗면으로 돌아가서 스케치를 보면 이 정도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지만 얘를 보면 충분히 공원이 나오죠? 몸통을 다시 지워주시고 얘를 리볼브를 돌려서 이 부분은 공차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페트병처럼 계속 돌려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나사 구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거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얘를 집어주시고 여기 중앙, 그리고 아까 60이었죠? 6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거대하게 나오죠. 여기서 저희가 건드릴 거는 얘는 일단 건드리면 안 돼요. 아까 정한 게 이거죠.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먼저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먼저 헤이트를 정해주도록 합시다. 20mm 일단 이렇게 놓고요. 지금 에러가 났는데 왜냐하면 얘가 너무 커서 그래요. 지금 얘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거거든요. 섹션 사이즈인데 저는 2mm로 두겠습니다. 2mm로 두고 2mm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좀 더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쭉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빽빽하죠? 그래서 레볼루션도 2로 줄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코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나사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8m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 섹션도 뭐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K를 누르시면 잠깐 얘네들을 숨겨 볼게요. 얘를 없애주면 지금 얘가 이렇게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위로 올려줄게요. 얘를 M을 누르면 움직여줄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피벗이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어차피 저희는 수직으로 위로 올려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수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mm 정도 올려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가 튀어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코일로 들어가서 레볼루션을 지금 좀 많은 것 같으니까 1.5로 넣어주시고 하이트도 2mm 줄여줄게요. 6m로 되죠? 얘도 무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윗면에 적용을 할 거니까 잠깐 없애주시고 얘 필렛만 넣고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아까 60mm가 밑에 값의 몸통에 대한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윗면에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이렇게 해도 컴바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작동은 잘 됩니다. 작동은 잘 되는데 지금 이 코일에 관한 애들이 윗면에 가 있죠. 몸통에 가 있지 않고 얘네들을 웬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몸통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아까 했던 대로 콤바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선이 생겼죠?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윗면도 나사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얘네 이름 지정을 해줄게요. 발이 6이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얘는 버튼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USB가 되겠죠? 얘는 충전부로 해줄게요. 이제 꺼주시고 몸통 지워주시고 하이드 해주시고 코일 눌러줄게요. 코일 여기 포인트 눌러주시고 지금 이렇게 X 표시로 나오죠? 66이라고 나오네요. 아까 했던 너무 크게 나오네요. 기본값이. 아까 했던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 저장한 다음에 얘로 들어가서 아까 얘가 했던 애죠. 레볼루션 회전수 1.5 높이 6 섹션 사이즈 2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을 얘랑 치수를 같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올려보시면 D76이라고 나오죠. 이게 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D76을 그대로 가져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레볼루션이 D76이었죠. 소문자 D로 76 해주시면 이렇게 FX가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연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5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다 해볼게요. D77, D74네요. 자, 얘가 D77,
D74. 근데 얘가 거꾸로 적용이 되었죠. 이럴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얘 아까 움직였죠? 위로 2mm 움직였으니까 위로 2mm 움직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도 이 값을 가져와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되나봐요. 죄송합니다. 바디를 무브 2mm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바인으로 합쳐주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섹션 뷰를 열어주시면 너무 넓게 돼 있죠, 공차가. 그래서 이 공차를 조금 줄여줄 거예요. 이 공차는 아까, 자, 여기를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가 나오죠. 리볼브를 이용해서 이 리볼브 바로 앞에서 스케치를 생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줄여주도록 할게요. 아까 섹션이 2mm였잖아요. 2mm가 여기 중간에서 2mm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1mm입니다. 1mm에서 한 0.2mm만 주도록 할게요. 더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디였어? 얘가 너무 커져서 이렇게 됐네요. 얘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에서, 아까 스케치에서 이렇게 준 것처럼, 아니 코일에서 가져온 것처럼 연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바로 연동이 필요한 이유죠. 이렇게 하면은 겹치게 되네요. 이게 왜 이러냐면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도 아니고 몇일까요? 62.4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됐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왜 이래? 얘를 다시 해주시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뭐 3D 프린터를 한다던가 그런 때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얘를 캡처를 해주시면 여기에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는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는데 저희는 다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